안녕하세요.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자, 오늘은요, 마치 한 편의 금융 탐정 소설 같은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들 따라오실 준비 되셨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장부를 딱 봤더니 우리 돈 1,000만 원 있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까 은행에서는 아닙니다, 고객님. 통장에 1억 1,000만 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엄청난 차이, 이게 회계장부를 잘못 쓴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칠 현금 관리의 핵심 개념, 지체, 영어로는 float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 지체라는 녀석의 정체가 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지체,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아직 이동 중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장부에는 이미 기록됐는데 은행 시스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그 시간적인 차이, 그 격차를 바로 지체라고 부르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요, 이 지체라는 게 회사에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쁜 거예요? 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거래처에 1억 원짜리 수표를 써줬어요. 그럼 회사 장부에는 바로 마이너스 1억 원이 찍히겠죠? 근데 실제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려면 며칠이 걸리잖아요. 바로 이 시간 차이, 이걸 지출지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이미 쓴 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득인 거죠. 반대로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수추지체가 생겨서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지체 정체를 대충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숫자로 확인하고 또 관리할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지체를 계산하는 공식은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은행에 있는 실제 잔고에서 우리 회사 장부에 적힌 잔고를 빼기만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공식이죠. 여기 GMI라는 회사 사례를 한번 같이 보시죠. 1억 원짜리 수표를 발행했는데 아직 은행에서는 돈이 안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무려 1억 원의 플러스 지체가 발생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GMI는 이틀 동안 이 1억 원을 그냥 꽁으로 굴려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지체 관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 146억 달러.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월마트가 단 하루에 수표로 지급하는 돈의 평균 액수입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죠? 월마트는 방금 우리가 봤던 GMI랑 똑같은 원리를 그냥 훨씬 더 큰 규모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냐?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14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걸로 번 돈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우편함에 있는 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인 셈이죠. 그런데 교수님, 이런 시간 지연은 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세 가지 단계 때문입니다. 첫째,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 둘째, 받은 사람이 그걸 열어서 확인하고 은행에 입금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이 그 돈을 최종적으로 쓸 수 있게 처리해주는 시간.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붕 떠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실제 돈, 그러니까 금융적인 가치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아끼려고 돈을 썼는데 오히려 더 큰 돈을 벌게 된다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람보라는 회사의 사례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람보사는 돈을 빨리 받으려고 1,000달러를 수수료로 냈어요. 그랬더니 3,000달러를 하루 일찍 받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하루 먼저 받은 돈이 주는 금융적인 가치를 따져보니까 그게 2,000달러의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1,000달러를 써서 2,000달러짜리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 이걸 어려운 말로 순현재 가치, NPV라고 하는데 이게 1,000달러가 된 거죠. 지체를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돈이 되는 전략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체 관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막 선을 넘어가면서 하다 보면 이게 불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 여러 은행 계좌로 계속 돈을 보내면서 시스템의 시간 차이를 악용하는 거. 이걸 우리가 수표 돌려막기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런 게 범죄가 되는 거죠. 1980년대에 있었던 EF 허튼 스캔들이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정말 아슬아슬해서요. 상당한 윤리적, 법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21세기가 되면서 이 모든 시간 벌기 게임의 판도가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종이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던 시절에는 당연히 지체가 며칠씩이나 됐죠. 하지만 전자금융 시스템이 점점 발달하고 결정적으로 2004년에 미국에서 수표 20일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지체라는 개념이 수십 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그 수표 20일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바꾼 거예요? 네, 그 법 덕분에 은행들이 더 이상 수표 실물을 트럭에 싣고 이리저리 옮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수표를 스캔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게 되면서 돈이 오고 가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진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서 지체라는 게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회사의 재무 책임자라면 이런 세상에서 현금 관리 전략을 어떻게 새로 짜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